허쌤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가 최근 톡은 다시 개방이 되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서비스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범수 씨 관상과 사주, 그 다음에 왜 좀 이런 악재를 겪게 됐는지, 그 사주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관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사주를 나중에 풀어드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주와 관상을 따로 이렇게 보는 거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관상과 사주가 분명히 이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볼 때 공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풀이가 되지, 관상만 따로 보고 이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는요, 지금 센 사주잖아요. 다 목화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인수가 지금, 인묘가 지금 인수고 그렇게 돼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죠. 이런 사주는 종강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 사주인데 오히려 그 센 게 인수가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를 종강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어렸을 때 운을 보면은요, 임진 대운이잖아요. 식상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 종강격에 있어서는요. 예, 그렇게 식상이 또 재를 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19살 때부터는 이제 다 화운으로 흘렀잖아요. 비견과 운은 또 나쁘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종강격이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재성운이 좀 안 좋아요. 이 사주에 있어서는. 근데 재성운이 지금 49세 대운 때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운, 신금이 지금 재성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악재를 겪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현재 관상을 보면은 지금 코도 좋으시고 뭐 눈도 좋으시고 뭐 눈썹도 좋으시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예. 다 귀도 좋으시고 다 좋아 보이십니다. 관상학적으로는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데 좀 이마가 약간 좀 짤통해 보이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마는 초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초년운이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이번이 어렸을 때 뭐 하여튼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흙수저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흙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흙에서 7조 원의 재산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귀가 아니고 머니투데이를 살펴봤습니다. PC통신 유니티를 만들고 한게임을 만들고 NHN을 만들고, NHN이 뭔가요?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만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45세. 지금 현재 45세가 아닌데 좀 오래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돈 벌러 다니신다고 말이죠. 이남 3녀 맏아들인데 대학에 간 건 저 혼자뿐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성애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고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김범수는 희망조차 고문하며 스스로를 달다 볶아야 살아남는 지금 세상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힘들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자고 얘기했다. 이게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네? 현실이 또 각박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몰래 바이트 첫 월급으로 라면 사 먹었을 때 울컥했다. 김범수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경우였다. 아버지는 중졸,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아버지는 막노동과 목공일을 하면서 어머니는 지방에 머물며 식당 일을 하다가 자식을 키웠다. 할머니까지 포함해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머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더라고요. 김범수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정육 도매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작은 집을 장만하기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김범수 씨는 재성이 공망입니다. 재성은 또 아버지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부도 난 것이 이렇게 사주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혈서까지 쓰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다. 집안 사정을 생각하니까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음 흐트러질 때마다 손깍에서 혈서를 쳤죠. 3번을요. 담배 끊으려고 까치담배 3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놓고 진짜 힘들 때만 피자고 했죠. 1년 후에 2개비가 남았더라고요. 대학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들어간 후 그는 먹고 사는 게 막막했다.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점심값이 없었어요. 뭐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 점심 굶지는 않았지만 점심값 말고는 뭐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알바라든지 이런 거 지금처럼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거 있지도 않았고요. 뭐 롯데리아 알바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또 여자들 쓰고 뭐 커피숍 알바 그것도 다 여자 쓰죠. 뭐 거의 뭐 할 게 없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제 좀 알바 하고 싶다 그러면 웨이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12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게 그 웨이터고요. 뭐 아니면 공장 들어가고 뭐 그거밖에는 할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고 소심해서 점심 사달라고 엉겨붙기도 그렇고 굶고 다녔죠. 돈 벌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과외가 금지였지만 몰래바이트 부지하게 했습니다. 첫 월급 10원만원 받아 분식집에서 라면을 사 먹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눈물 젖은 라면을 먹으며 학비를 벌었으면 공부를 독하게 했을 법한데 김범수의 대학 생활은 정반대였다. 재수 1년은 워낙 힘들게 해서 그랬는지 보상심리랄까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때 놀았던 것이 그 한 게임의 창업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왜 놀았을까 그때. 교수할 것도 아니고 서울대 졸업하고 취직 못할 것도 아니고 이왕 놀 거면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자 싶었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숱한 경험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한 게임 만들 때도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게 게임과 잡기 이런 걸 온라인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밤새워 놀았던 경험들이 온라인에서도 되겠다 싶었죠. 김범수가 연결된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거 돈 되겠네가 아니었다. 이거 뭐야 대체였다. 대학원 시절 BBS 사업적으로 창업한 후배 사무실에 가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모르던 세상이 존재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칭을 한다. 이게 뭐야 대체 싶었죠. 연결된 세상에 대한 첫 경험이었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3개월을 후배 사무실에서 합숙하면서 배웠죠. 그것도 가르친 후배도 좀 대단하네요. 예, 이거 저기 1급 그 기밀일 것 같은데. 졸업하고 컴퓨터 원 없이 쓸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결심했죠. 김범수는 늘 반발자국씩 앞서왔다. 삼성 SDS 동료들이 코볼 포트란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을 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냥 다 건너뛰고 윈도우에 집중했고 동료들의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때 유니텔 사업에 지원했다.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희미했던 시절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 한 게임을 차렸고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에 주목했다. 남들보다 반발자국씩 앞서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PC 통신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대체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동료들이 포트란이라는 현재에 매몰됐을 때 다 건너뛰고 다음엔 뭐지 하며 윈도우와 유니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인터넷에 대해 두루뭉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인터넷이 뭐야 하며 온라인으로 밤새 노는 것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 아이폰이 처음 났을 때 이 새로운 것으로 뭘 하지 전화기란 대체 뭘까 라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그의 경쟁력이었다. 김범수는 2000년 한 게임을 삼성 SDS 동기 이혜진 사장의 네이버와 합병시키고 NHN 공동대표가 된다. 2004년 NHN 단독 대표를 거친 이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를 맡는다. 그러다 2007년 8월 대표직을 던진다. 성공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 정의해버리고 달려온 것 같았죠.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죠. 멈춰야겠더라고요. 이혜진을 만나서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 난 일단 가족들에게 가야겠다고. 김범수는 다투고 가족이 있던 미국으로 떠났다. 애들과 놀아주고 학교 데려다 주면서 1년을 보냈다. 그런데 뭔가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말이죠. 돈을 얻는 대신 내가 잃어버린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몇 조 원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단 돈 벌고 가족은 내팽개 치더라도 돈은 벌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번은 이제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다가 뭐 이제 다시 이제 일터로 돌아간 거죠. 이제 가족이 또 전부는 아니니까. 네. 그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다시 귀국해 음악에 빠지고 책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했던 게 저한텐 새로운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이 나이에 말이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었죠. 행복하냐고. 어떤 꿈이 있냐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약간의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김범수는 너무 외로워서 1년 만에 휴학하고 한국서 놀자고 1년만 휴학하고 한국서 놀자고 미국에 있던 가족들을 설득했다. 큰 애는 고1, 둘째는 중3이었는데 1년 늦게 대학 가면 어쩌냐 싶었죠. 나도 재수했는데 넷이서 여행도 가고 당구도 치고 별걸 다 해봤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놀게만 했어요. PC방도 자주 갔어요. 진짜 그 자식들이 참 아빠 잘 만나서 호강하네요. 저도 게임 잘하고 와이프도 고수거든요. 딸이 문제였는데 아들의 지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했죠. 4시 게임 하다 보면 금세 새벽 4시였어요. PC방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행복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또 가족과 놀기를 3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다시 양해를 구했다. 출근 좀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김범수가 세상에 들고 온 게 바로 카카오톡이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카카오톡 이전에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을 해 놨으니까 이제 모토가 좀 달라진 거죠.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세상을 공헌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착같이 살지 말라. 다만 관점을 바꿔봐라. 김범수는 카카오톡 이 꿈이 묶여있는 젊은이들이 그 꿈을 활발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모의 경제에서는 재벌이든 언론이든 포털이든 독점하고 줄 세우는 것이 꿈의 경제였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일으키는 가치라는 게 별거 없는데 가져가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애플이 만든 생태계에 35만 개 앱이 활동하고 있어요. 다 같이 먹고 사는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죠. 카카오톡도 수혜를 입었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젊은 친구들이 활개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카카오톡 가입자가 2,500만 명인데 이건 엄청난 기반이에요. 음악이건 책이건 동영상이건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해리포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김범수는 청춘들에게 악착같이 살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일본에선 모바일로 소설을 연재해 500억 원 대박을 낸 작가가 있어요. 저는 악착같이 안 살았는데 뭐 대박이 안 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작가가 아니에요. 짧은 문장과 빠른 템포로 모바일에 맞췄던 거죠. 이제 고시 공부처럼 과거 지식을 쌓는 트레이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글을 쓰고 싶은 친구라면 글쓰기 연습을 하는 동시에 글쓰기와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스킬을 쌓으면서 동시에 관점을 바꿔 세상을 볼 줄 아는 것, 그 두 개가 딱 만나는 선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 스킬을 쌓으면서 동시에 관점을 바꿔 세상을 볼 줄 아는 것. 야, 그거 쉽지가. 그게 이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역삼동 카카오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기자는 크게 성공한 김범수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춘들에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강조할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악착같이 살지 말라고 했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고문하지도 말라고 했다.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했다. 다만 관점을 이동해 볼 것, 문제를 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놀이를 해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범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범수가 이제 제시하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놀면서 그런 김범수 씨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지. 놀아라, 놀면 뭐 싸이도 뭐 놀다가 춤추고 놀다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월급 받아서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어떤 창의력 이런 게 그런 게 맞기는 한데 김범수 씨가 뭐 마냥 놀아서 성공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창 그 대학교
그 들어갈 때 이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이분이 그만큼 악독하게 담배 두 개 피면서 악독하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뭐 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 그걸 넘어서기까지는 그냥 탱자탱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싸이도 뭐 그냥 놀기만 했나요? 다 해외 유학 가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아 그냥 나는 이제부터 이제 책 탁 덕분에 놀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 씨는 자기가 한때 대학교 입학하고 놀았고 그 놀았던 것이 그 한 게임 창업하고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됐고 지금의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그 놀고 싶어서 놀았을까요? 다 사주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병호 다음에 신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연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살이라는 게 도화살이에요. 네, 그래서 도화살이 걸리면 놀고 막 이런데 정신 빠져가지고 그 도끼자루 썩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살게 됐는데 오히려 이분은 운이 좋게 그게 말하자면 밑거름이 됐던 거죠.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쌓아놓은 것도 있고 했으니까 다행히 그게 밑거름이 됐지만 밑거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도끼자루만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특히 이제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재성의 공망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공망이 인묘가 공망이잖아요. 근데 그 신금 재성이 지금 위에 올라 있는데 이게 지금 인묘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재성의 공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카카오톡 창업하면서 수익이 전혀 없이 계속 거기다가 뭐 몇십억씩 쏟아붓기만 했대요. 계속 쏟아붓기만 하고 그래도 수익을 낸 거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망 작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그 사고에 의해서 운영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뭐 200만 그 가입자가 뭐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공망 작용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